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본 주교회의와 함께 오염수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 보상에 나서라는 건데 관련 당국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한 남북 경협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최효식 회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름 무렵 방류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천주교회는 일본 주교회의와 함께 오염수 투기 반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끝끝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 정치인들이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이나 도쿄 전력을 정말 배려하는 사람처럼 안전하다는 말,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일본 주교회의와 함께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염수 투기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 환경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생겨난 이 방사성 물질들은 이런 플라스틱과 비교도 되지 않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용량 저수 탱크나 콘크리트 형태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건 핵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과 관련된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라고 꼬집었습니다. 근위 있는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보고서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문구를 담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보고서라는 사실. 박 아빠스는 환경 문제는 종교나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직면한 아주 시급한 공동의 문제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일본 주교회의와 공동행동을 통해 오염수 투기 반대 대응을 하며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데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올해 10월 일본에서 개최될 탈핵 순례를 통해 핵 발전소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5년이 됐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는데요.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건 10년 뒤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입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이 이어지며 남북 경협은 모두 멈춰선 상황입니다.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경협의 상징 중 하나인 금강산 관광단지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자산뿐 아니라 금강산 호텔 등 자신들 시설까지도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경협 중단으로 사업 기반은 없어지고 지난날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성토했습니다. 피해보상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그러면서 정부의 남북 경협 중단 조치로 지난 15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기업인들에게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남북경협 기업들의 손실보전,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과 이자 등을 남북경협 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과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정부는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왔다며 그것도 정부의 준비 부족이고 책임이지 기업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2월 국회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북한 정부는 옹졸하다. 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해야 된다. 기업인들은 다음 세대들이라도 남북 경협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회견문을 전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15년간의 희망 고문을 끝내달라는 기업인들의 외침과 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정부, 진전이 없는 남북 관계까지 사단법인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최효식 회장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네. 자,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모두 멈춰서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찹찹합니다. 네. 또 억울합니다. 직장 생활 30여 년 해가지고 금강산에 올인을 했고 그나마 그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서 영업도 잘 돼가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참 그 금강산에서 종사했던 그 49개 업체하고 종업원 한 2만 명 정도가 모두 이제 지금은 그 실정이 노숙자 내지는 그 아주 막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네. 자, 지금 착잡하고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49개 기업 2만여 명이라는 표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금강산 관광 또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규모도 궁금하고요. 또 관련 기업들의 재무라던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개개인별로 다 다르나 총 투자액은 1,900억이고요. 네. 현재 15년 현재 매출 손실액은 조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북측 인력을 쓰고 해가지고 사업이 좀 수익성이 있었죠. 배로 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2003년 육로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 기업인들이 좀 그 날개를 펼 정도로 좋았는데 그게 그냥 예고 없이 중단돼 가지고 참 실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기조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또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요.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1호금이라고 해가지고 2천 내지 3천 이렇게 주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4, 5년 주기로 3, 4차례 줬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죠.
근데 그거는 뭐 기업인들이 하루 그 뭐 수익도 안 되는 돈을 5년 만에 주니까 네. 그거는 그야말로 은발의 오줌 누기였죠. 또한 재개가 안 되니까 대출을 해줬습니다. 운영비로 쓰라고. 근데 대출을 해준 거는 우리가 상환을 해야 맞지만은 계속 재개가 안 되니까 상환을 못 하니까 그것도 4차례에 걸쳐서 해준 게 지금은 이자하고 해서 빚만 남게 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믿고 금강산 사업에 뛰어드신 것일 텐데 지금 위로금 차원으로 받은 금액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업인들에게 왜 국가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반문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일도 동의 못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 가면서 정부가 권유를 했고 또 정부가 허가를 해줬고 또 정부가 잘한다고 칭찬과 또 매스컴에서 다 잘 돼간다라고 했고 마지막에 정부가 또 중단을 시켰어요. 이게 왜 기업인들이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그 태풍이나 코로나나 전세 사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오로지 정부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정부를 믿고 북한으로 가게 됐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의 책임과 또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피해보상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도 함께 전해주시죠. 정부가 재산 실사를 할 때 그 뭐 사고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기업인들이 준비를 다 못했죠. 또 시간이 15년 돼버리니까 네. 그 자료 같은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를 했는데 정부는 5억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회 피해보상법에서 처리해야 되고 또 1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끝내는 마당에서 국회 피해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아서 세상을 사는 세상을 살고 싶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네, 이미 뭐 15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점점 더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죠. 정부에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 고문하지 말고 정리하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1세대는 마치고 차후에 잘 준비해서 2세대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남과 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산을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국회에는 이게 금년 그 하반기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려면은 7, 8월에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그 결정을 해서 금년에 꼭 통과를 시켜도 저희들한테 혜택 보는 것은 3년 이상 걸리니까요. 이번에 해주길 바라고요. 또한 이게 항상 정치와 경제가 한꺼번에 가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주장한 거는 국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류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남북관계의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남북 경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리가 계속해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자 해지 꼭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고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사단법인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최효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